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단비 담당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토단비 적중특강 7월 27일 날 토익 정기고사가 기다리고 있죠. 계속해서 요즘에 두 번씩 출제되는 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7월 27일 일요일 날 또 저희가 나올 만한 문제들을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그냥 아무 문제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아니겠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빈도수가 높게 출제되는 일반적인 문제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자주 보이는 약간 고난이도의 문제들도 역시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적중특강을 열심히 듣고만 가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준비해 봤거든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101번 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보기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대명사 유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격의 형태를 바꿔놓고 있으니까 출제 의도는 대명사의 격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석 필요 없이 단서 포짝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동사가 brin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오라는 얘기인데 무엇을? updated resume. 그죠? 네. 조금 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레주메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명사가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대명사의 격은 소유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Your updated resume. 답은 D번이고요. 소유격을 고를 땐 해석이 아니라 명사보다 앞에 있음을 확인하라. 네, 이러한 비법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치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치사 문제를 풀 때 순서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나 all passengers부터 다 읽으신 분 안 계시죠? 항상 전치사 문제의 우선권은 뒤쪽에 있는 명사입니다. 전치사가 무슨 뜻이에요? 명사보다 앞에 위치한 단어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시고 정답의 여부를 가릴 수 있으면 바로 푸시는 게 맞습니다. 주어부터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것은 4pm. 시각이죠. 시각에 해당될 때 기본적으로 쓰는 전치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at이에요. 근데 내게 보기 속에 at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럴 땐 여러분 항상 차선책의 전치사들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데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나왔을 때 항상 정답되는 4인방을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by, until, 그 다음에 before, 네, before, after. 이 4인방이에요. 둘 다 까지란 뜻이고 이건 전후란 뜻이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원래 시각에 해당되는 전치사를 고르시려면 보기를 보시고 건져내시면 되는데 그게 없다면 시간명사 앞에서 항상 정답이 가능한 단어들은 따로 알아두신다면 보기 속에 at이 없네? 그러면 항상 쓰는 네 단어 중에 하나가 있을까? 정답 by. 얼마나 빨리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과 차선책이라는 것을 항상 마련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답은 by였지만 여러분 원래 시각 앞에는 s 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조금 주의사항이 필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number 명사죠. 그 다음에 large 그러면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large number 하면 여러분 큰 수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겠죠. 많은 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수량이 지금 많다는 뜻인데 이거를 약간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도식화 시켜 볼게요. 형용사와 명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부사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형용사 앞에 형용사가 정답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나 봤어! 막 이러면서 그런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명사와 형용사가 주어진 상황에서 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형용사가 정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고 형용사 앞에 부사가 오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이라는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90%는 다 부사가 정답이에요. 하지만 형용사 앞에도 형용사가 오는 건 여러분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10%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100을 가져가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10%의 예외적인 상황만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신다면 나머지는 다 부사가 정답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적인 수치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형용사, 명사 앞에도 형용사를 쓰는 몇 가지 상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financial, consultant 한번 적어볼게요. financial consultant. 이게 여러분 재무 전문가란 뜻으로 보시면 두 단어 같지만 하나의 직책 이름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FC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두 단어가 아니고 애초부터 이 단어가 하나의 직책, 명사 하나처럼 구성된 단어예요. 이와 같이 두 단어가 만나서 형용사와 명사가 만나서 하나의 명사처럼 여겨지는 경우만 형용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면 educational background. 이거를 교육적 배경이라고 안 하거든요. 학력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취급합니다. 그런 경우만 앞에 형용사가 정답이 되고요. 나머진 다 부사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large number. 이게 어떤 직책인가요? 우리가 한 단어처럼 쓰는 그런 단어의 성격이 아니라면 정답은 90%에 해당되는 increasingly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increasingly large number of. 이걸 그냥 많이 읽어두시는 분들에게는 따질 필요 없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확신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자, 104번 문제예요. 서로 다른 명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 자리에 빈칸을 뚫었습니다. 주어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는 서술어 부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One of the main reasons. 주요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겠죠. 뒤쪽에서 by families that have moved to the gated community. 자, 중요한 건 뭐냐면 gated community입니다. 이걸 조금 직역하게 되면요. 문, 그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문이 통제된 그러한 동네라는 뜻인 거예요. 제가 그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부자 동네가 있어요. 그죠? 네. 뭐, 샌 후안, 그린 힐스 뭐 이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예요. 아무나 그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출입문을 막아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까요? 뭐가 그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까? 무엇을 원할까요? 바로 privacy. 그죠? 네,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외부와의 외부의 어떤 출입을 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바로 privacy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엔 결정적 단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privacy는 사생활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privacy, the gated community 요 단어를 떠올리시는 게 토익에서는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나의 프라이버시야. 네, 그런 것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 그 removal 이란 단어가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safety label이라고 해서 안전 라벨을 뜯지 마십시오. 그거 위법입니다. 라고 해서 사실 이 단어가 실제 시험에서 정답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오답이 privacy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제가 한번 추려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끝쪽에 어미 형태를 바꾸는 품사구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석 필요 없고요. 단서 찾아보겠습니다. 한 상점에서 제공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로 뒤쪽에는 목적어 자리이면서 오브 이하의 수식을 받는 거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명사의 형태를 가져야 되겠죠? 바로 delivery. 마지막에 ry로 끝나는 형태들 중에 명사가 또 상당수가 있어요. 정답은 C번.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한 꽃가게에서는 모든 제품들의 배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동사들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4개의 동사들 중에 혹시 모르는 뜻이 있다면 미리 챙겨 놓으실 필요는 있겠죠. repeat, 반복하는 거죠.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repeat after me 이러면서 선생님이 뭐 하면 애들 막 따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애들 따라 했었잖아요. 그죠? 네. restore 하면요. 복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좀 고장났던 거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한다든지 만약에 소파가 좀 찢어졌어. 그럼 원래 원상태로 바꾸는 거. 아니면은 보수공사 같은 것들을 하는 걸 restore라고 하는 거고요. occupy란 단어는요. 2가지 뜻이 있는데 점령하다라는 뜻하고요. 차지하다. 그러니까 점령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군대나 전쟁 아니고서는 우리가 좀 많이 쓰긴 좀 어려운 단어겠는데 느낌은 비슷하고 있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measure라고 하는 것은 재다예요. 재다. 그러니까 재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치수를 재는 거죠. 자, 이용재 씨, 네, 가슴둘레 재겠습니다. 네, 재고요. 그죠? 팔 길이 재겠습니다. 그죠? 네. 정확한 exact information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재는 거, 치수를 재는 걸 measure라고 하는 거예요. 단서는 뭐죠? 서비스 트럭이에요. 그죠? 네. 물건을 운반하는 트럭이 현재 주차장 공간을 뭐 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 정답 몇 번이죠? occupy.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occupy는 점령하다, 차지였다라는 추상적인 한국어로 기억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장소가 같이 나와야 어울리는 단어. occupy the parking space. 구체적인 영어 단어로 기억을 해주세요. 스페이스 개념, place 개념이 와야지만 정답이 가능한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의 뜻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107번. 서로 다른 품사를 갖고 알맞은 포지션을 묻는 문제입니다. prices, 명사. 명사 꾸미는 건 형용사. 4개의 보기의 뜻은 몰라도 형용사처럼 생긴 단어를 구별할 수만 있다면 골라내는 거겠죠. A, B, L로 끝나는 단어는 예외가 없죠. 항상 형용사죠. 정답은 A번. affordable 하면 여러분 살만한 가격이라는 뜻인데 비싸다는 뜻인가요? 안 비싸다는 뜻인가요? 안 비싸다는 뜻인 겁니다. affordable은 여러분 비싸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가격 앞에는 항상 전치사 at밖에 못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문제. to make it. 원래 make it 이란 단어 뒤쪽에 정말 많은 형용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to까지 붙게 되면은 어떤 해석이 되냐면요. 뭐 회사명이거나 누가 나오면 얘네가 뭐뭐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객을 위해서 이 회사가 보다 더 뭐뭐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단어는 고객을 위한 행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좋은 뜻이 들어가야 돼요? 나쁜 뜻이 들어가야 돼요? 좋은 뜻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속도 개념일까? 가격 개념일까? 아니면은 높이의 개념일까? 그죠? 그 다음에 loser. loser는 너무하다. 그죠? 네. lose 하면 여러분 원래 꽉 fastened 조여져야 되는데 그게 헐거운 거. 그죠? 네. 그걸 이제 loose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이제 비교급을 쓴 거죠. 어떤 분들 또 loser 이거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네. 그죠? 이거 예전에 한 TV 프로에서 미녀들의 수다인가요? 네. 키 180이 안 나오면 다 루저들 아닌가요? 한때 그러한 발언을 했던 여성분이 아주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루저라는 말, 키가 안 크다고 루저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고객을 위해서 이 업체에서 노력하는 형용사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봤더니 all tens of its checkout lane 계산대 있죠? 이거를 10개를 모두 다 24시간 동안 개방을 한다는 겁니다. 마트 가보시면 여러분 계산대 중에 몇 개 막혀있는데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딱 하다가 문 닫았네? 옆쪽으로 가는데 저 사람 막 물건 30개 사고 있어.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가장 요구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속도 개념이죠. 계산대에서 더 싸게 해준다거나 그런 개념이 들어가진 않는 거겠죠. 그 다음에 높이 개념도 아니겠고요. To make it faster.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faster는 이제부터 무엇인가요? 계산대의 수가 늘어났다. 하루 종일 한다. 속도 개념인 거죠.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잖아요. 그죠? 네. 109번.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구별 문제겠죠. 일단 someone, they 이 두 단어는 대명사, whose와 who는 관계대명사. 일반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 선행사 있기 없기. The man, 선행사 있는데 어떻게 또 대명사를 쓰시겠어요? 오답 제거해 주시고 whose와 who의 차이점은 딱 하나인 거 아시죠? 격의 차이이기 때문에 who가 정답이 되려면 동사가 뒤쪽에 등장을 해야 되고 whose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뒤쪽에 등장하겠죠? 뒤쪽에 나온 단어는 job, 명사니까 해석하지 않고 바로 whose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요. 얘네 둘을 왜 답이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적용했던 일반 대명사들은 선행사가 없다라는 그 공식을 적용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비동사 있습니다. 뒤쪽에 occupied 과거 분사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태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까? 수동태라는 모습을 이미 갖추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되게 친하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pp 많이 써보셨죠? 친한 애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굳이 빈칸을 뚫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군가를 수식하기 위해서 공간을 벌려놨겠죠. 자, 이 빈칸의 의도는 바로 뒤쪽에 있는 과거 분사의 수식어구 중 누가 올바른지를 골라내는 문제겠죠. 여러분, 수식어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의 전용 수식어구는 형용사. 명사만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누가 꾸민다? 부사가 꾸민다. 그래서 presently 정답은 B번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답이구나 이러지 마시고 아, 얘가 뭘 물었구나. 출제자 의도가 무엇이구나.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 문제. 자, 여러 가지 보기들이 나왔는데요. 해석으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보세요. 고객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With the items still available for sale. 현재 판매 중인, 여전히 판매 중인 제품들. 참 중요한 게 still available 한 뭐죠?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 고객들인데 제품 여기 있네? 지금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들은 어떤 제품으로 얘기할 것인가 라는 건데 일단 안 되는 오답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finishing items. 이상하지 않나요? finish 드라고 썼다면 괜찮겠죠. 근데 아이템이 사람도 아니고 finish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도 없는데 ing를 썼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finished product 하면 이제 완제품이라는 뜻으로 가능한데 능동의 ing 안 돼요. 두 번째, interested. 이 단어는 여러분 무조건 사람과 관련될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감정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사물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은 건 remaining과 possible이에요. 가능성이라는 건 뭐예요? 되냐 안 되냐의 문제죠. remaining은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어? 남아있어? 여전히 이용 가능해? 살 수 있어? 답은 remaining이죠. 가능성의 여부를 갖고 제품을 얘기하지는 않죠. 여기 제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마트 가서 고객이 찾는 건 있기 없기잖아요. 가능성. 이 제품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품 자체하고 possible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remaining. 답은 D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사고 싶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살래? 제품 살래? 네, 죄송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he one, most, every, almost. 이 문제가 해석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The one. 대명사입니다. 즉, 앞에 다른 명사가 언급돼야지만 the one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one이란 단어는 앞에 어떤 명사가 있어야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I have a car. 나 차 있어요. 그랬더니 뒤쪽에 있는 사람이 I like the one. 나 그거 좋더라. 명사에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끔씩 더 원이요? 노래 잘하는 가수 아닌가요? 더 원. 여기서 그거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앞에서 Mr. Noel will meet with. 이 사람과 누가 만난대? 더 원을 만난다? 가수 만나는 거 아니겠죠? 이거 빼고 받을 만한 명사가 없다면 정답 안 되고요. 두 번째, every와 almost 뜻 비슷하죠. 모두 거의 비슷한데 두 개의 공통점. 둘 다 of랑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most는 달라요. most의 성격 설명드릴까요? most는 일반 명사를 꾸미는 것도 괜찮습니다. most people, most books. 두 번째는 most of도 괜찮습니다. 즉,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명사를 바로 직접 수식할 수도 있으며 of랑 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정답은 B번이에요. 즉, 이 문제의 접근 기준이 무엇인가요? of를 이용해서 두 개 지우시고요. 더원이라는 단어는 앞에 이걸 받을 만한 명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 점을 두 가지를 적용하셔야지 정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13번.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그 이어 동사라고 하죠. 구동사의 구별인데 한마디로 이 이디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일단 픽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내가 I will pick you up at the airport. 내가 공항에서 너 태워줄게. 아니면은 물건을 들어 올리다 도 있겠죠. Calm down, relax, calm down. 진정해. Makeup. 정말 많은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메이크업도 있고요. 구성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죠? 네. tear down이라는 단어는 뒤쪽에 딱 하나가 어울려요. 일단 건물이 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철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tear down. destroy the building이에요. 빌딩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tear down the building. 그러니까 뜻보다 누구랑 어울리는지를 아시는 것이 토익에서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실 거라는 얘기죠. 오늘부터 tear down, 철거하다 아니죠. tear down the building. 빌딩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죠. 서로 다른 부사들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부사는 당연히 뒤쪽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미게 되어 있어요. 날씨가 춥대요. 근데 어떻게 춥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뒤쪽을 보셔야지 알겠죠. 자, attendance니까 출석률, 참석률 정도가 되겠죠. Four Corners Amusement Park라고 하는 놀이동산이 있어. 놀이동산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오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꽤 low this summer. 여름인데 출석률이 저조하다.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추웠길래 이렇게 갑자기 했을까요? 공원 가자라고 했는데 바람 불고 막 추워. 예상치 못하게 추웠을 때 사람들은 발걸음을 끊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unusually. 그리고 livelly요. 날씨가 추운데 활발하게 날씨가 춥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답변하는 거고요. present는 말 그대로 현재예요. 현재 추운 날씨 이런 느낌보다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게 usual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unusual이에요. 비슷한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unexpectedly죠. 항상 예상치 못한 것은 좋거나 나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갑자기 추운 것은 당연히 나쁜 결과랑 연결된다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네. 115번. 중요한 건 이거죠. 전치사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전치사 문제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어디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뒤를 보시라는 얘기죠. The next few hours. 시간 명사예요. 4개 중에 여러분 시간 명사랑 쓸 수 있는 단어가 누구밖에 없는 줄 아세요? within밖에 없어요. 장소. 시간에 within밖에 없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다만 만약 upon보다는 이제 on 정도 쓰게 되면은 뭐 on Monday 이런 건 이제 가능하죠. on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점에 해당될 때는 뭐 on이나 at 같은 거 괜찮은데 오늘 정답된 within 하나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within은 이런 시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간이 온다라는 거죠. 보세요. 다음 몇 시간, 한 시간이 아니고 몇 시간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럴 땐 within이에요. 뭐뭐 이내에 라고 외우시는 게 아니죠. within 다음엔 기간.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within 30 days. 이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합니다. 숫자가 나오면 이거 맞출 수 있다. 항상 ETS에서는 30을 좋아한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담으로 드린 적도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ithin은 뭐뭐 이내가 아니고 숫자가 포함되거나 기간의 명사가 왔을 때 정답되는 단어라고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within the next few hours. 실제 시험에서는 within 30 days.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 밖에 이제 관용적인 표현법들도 있죠. 뭐 within walking distance of. 그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 문제. 전치사가 등장을 했군요. 전치사 뒤엔 여러분 항상 명사나 동명사, 명사 상당 어구만 답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동명사, 일반 명사 A, B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것인데 차이점은 뭐죠? 동명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만 명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요. 왜? 얘도 명사, 목적어도 명사. 똑같은 품사가 두 번 중복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쪽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이지만 다른 목적어가 있다면 항상 동명사만 정답이 된다는 문제였겠죠. 결국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전치사 뒤에 두 개의 품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뒤쪽을 봐야지 정답이 나온다라는 공식을 하나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117번. 아까 우리가 tear down the building이 문제에 나왔었죠. destroy the building, 철거하다 뜻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문제가 등장을 했군요. 자, the two senior members of the team. 한 팀의 가장 좀 높은, 그죠? 네. 높은 두 명의 회원이 판매량 전체 60%를 뭐뭐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겠죠. 그죠? 네. 즉, 이렇게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그죠? 네. 판매하는데 두 명이 있어. 시니어 멤버. 가장 이제 좀 연장자인가 봐요. 선배님이야. 그죠? 이 사람들이 60% 이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죠? 잘 파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정답은 이제 account for A번입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뭐뭐를 차지하다. 자,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토익에서는 account for는 explain의 뜻으로만 그동안은 출제가 되었어요. 설명하다는 뜻. 그래서 예상 문제는 다른 뜻으로 제가 문제를 준비한 거겠죠.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게 눈에 보일 거란 얘기죠. account for는 다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를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explain 뜻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다는 뜻일 때는 숫자와 어울리는 단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란 얘기죠. 네. 등록하다, 집중하다, add up, 추가하다. 왜 안 돼? 숫자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도 좀 약간 좀 다 어색한 느낌이 좀 있긴 있지만요. account와 숫자의 결합, 차지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예상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는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전치사. 옳은 품사로만 본다면 형용사. whether는 접속사. however도 접속사의 기능이 있긴 있어요. 복합관계 부사라는 것으로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단 어순이 특이하죠. 형주동.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와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we arrive 주어 동사 나와 있고요. 여기 depends라는 동사가 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도식화시켜 본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주어인가보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것은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 주어 자리에 사용하니까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골라내는 문제죠.
전치사, 형용사, 얘는 접속사긴 한데 명사절 자리에 쓰일 수도 없고 어순이 특이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 아닙니다. 그럼 정답 누구죠? weather. 여러분에게 그동안 weather는 무엇이었습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아니죠. 동사 앞에 주어 동사 쓰고 정답되는 단어.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뭐뭐인지 아닌지 언제까지 그렇게 외우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문제. 동사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을 보기로 구성을 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단서가 있다고 했었죠? do not. 여러분, 부정어가 들어가면서 앞에 붙게 되는 이 두 동사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부정어 담당하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뒤쪽에 동사의 형태를 묻는다면 당연히 원형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답은 include. 다만 많은 분들이 두가 조동사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cannot, may not 이런 거는 다 조동사인 거 아는데 일반 동사를 담당하는 부정어의 조동사는 do예요. do, did, does. 그때 뒤에 not 붙으면 조동사라는 거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 등장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서로 다른 동사들을 의미적으로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기관에서 all of the training, 모든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Proficiency in the foreign language of your choice. 당신이 선택하신 외국어의 능숙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업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외국어의 능숙함을 뭐 할까요? 그죠? 여러분 외국어 공부해 보셨죠? 그죠? 외국어를 잘한다는 말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restrain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제재를 가하다는 뜻이거든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못하게 하는 거. 특히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제재하는 걸 restrai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안 돼! 뭐 하는 거야? 이게 restrain이에요. 왜 외국어가 잘 되는 걸 물리적으로 막으시겠어요? observe, 관찰해. 뭘 관찰해요? 그죠? 네. review, 검토해. achieve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달성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뭔가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difficult something이 있습니다. 근데 working hard, by working hard 해갖고 결국엔 can be successful 하게 되는 것을 achieve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성공을 거두는 것. 그게 바로 달성하다, 이룩하다예요. 외국어를 여러분 능숙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difficult한 거 맞죠?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에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려고 수업 제공한다는 얘기죠. achieve와 proficiency는 굉장히 어울린다는 겁니다. 외국어의 능숙함은 achieve랑 어울린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달성하는 건 목표, 어려운 거라는 것일 때 잘 어울린다는 거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물론 영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그죠? 네. 생전 처음 태어나서 이 스페니쉬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도 외우고 독해도 하고 책도 많이 읽다 보니까 3학년 때쯤 되니까 스페인어가 사실 영어보다 더 친숙하게 느껴진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은 막 페루,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되게 반가워요. 가서 인사하죠. 그죠? 올라. 그죠? ¿Cómo estás? Yo quiero ser contigo amigos para siempre. 이거 막 한년 막 그랬었어요, 제가요. 그죠? 네. Yo quiero ser contigo amigos para siempre. 하고 싶네요, 지금요. 네. achieve, proficiency 느낌 아시겠어요? 다음 문제. 지금 이 단어들을 보시면요. 마치 외국인에게 이 문제를 제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써놓고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림 그려놨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죠? 추상파. 그죠? 네. 이 동물을 올바로 표현하신 걸 고르시오.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 닭이죠, 닭. 닭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까?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한테는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chicken, hen,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죠? A duck, a dog, turtle, 뭐 이러면서, 그죠? 어려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쓴다는 이 어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given 이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임을 고려해 볼 때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동의어로 이제 considering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단어가 주고받다의 뜻이 아니고 뭐뭐임을 고려해 볼 때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냥 생긴 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해석해 볼게요. 비의 양을 고려해 볼 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죠. 비의 양을 받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A번이고요. 참고적으로 given that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는 접속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가지 형태로 정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122번. 동의하다라는 단어는 with, to, upon 이런 전치사가 와야지 명사랑 친해질 수 있고요. arrive는 at, 뭐 in 이런 전치사 있어야 명사랑 친해질 수 있고요. given은 명사가 2개 있어야 친해질 수 있고요. reach는 그냥 명사만 있으면 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주변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자기야, 자기는 뭐뭐뭐 필요해. 뭐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많은 연봉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 그럴 때. 그죠? 네.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야, 난 너만 있으면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명사만 있으면 돼. 그게 reach예요. 나머지는요. 전치사도 있어야 돼. 명사 2개 있어야 돼. 이런 문제들인 겁니다. 뒤에 보니까 an agreement. 명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야, 명사 하나만 있으면 돼. rich. 그래서 이게 rich 아닌가? rich? 부자? 돈만 있으면 돼? 네, 아니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reach an agreement는 합의에 도달하다. 결국 합의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A, B, C가 정답이 안 되면 어법적으로도 다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agree가 실제 시험에서 자주 문제에 등장하는데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관계사 문제죠. 앞에가 time이에요. 가장 좋은 정답 일단 하나 적어볼까요? when입니다. when. when인데 when은 전치사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 부사를 똑같이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거든요. 어릴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계 부사를 똑같이 바꾸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when이 되는 거예요. 답은 C번이 되겠죠. at which. The time at which.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the time when. 이것도 익숙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골키퍼의 자세가 돼야 돼요. ETS가 어떤 방향으로 골을 찰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네. 딱 찼을 때 그걸 막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진짜 지금 골이 날아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었어요. 정말. 네. 자,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선행사 있으면 아예 못 쓰고, 그죠? 타임과 후주의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다음 문제. 서로 다른 형용사들의 의미 구별 문제입니다. 디렉터가 믿었어요. 생각한다는 얘기죠. 디렉터는 여러분 이사급이에요. 그죠? 네.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더라. 그죠? 내가 볼 때 말이지 이러한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 이런 얘기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해당되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prevalent 하면 뭐냐면 여기저기 만연한, 그죠? 그냥 여기도 냄새가 나고 여기도 냄새가 나고, 아니면 여기도 스마트폰 저기도 스마트폰, 이렇게 도처에 널려 있다는 뜻이 prevalent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previous, 미드 보십니까 지금? previously on prison break, 예전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참석의. 근데 motivated는 무슨 뜻인가요?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왜 토익을 잘해야 될까? 자기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열심히란 뜻이에요. 적극적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 맞습니까? 동기부여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한 거 맞습니까? motivated. motivate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외우실 때 동기부여를 받으냐 아니고 employee랑 잘 어울리고요. 긍정적인 결과들이 항상 나올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원래 이 좋은 결과 도출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motivation 필요합니다. 동기부여를 받아야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공부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interest. 재밌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루하면 끝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confidence를 갖고 하셔야 돼요. 난 될 수 있어. 그래서 motivation, interest, confidence. 이 3대 요소를 여러분들이 갖고 토익이든 무엇이든 하시든 여러분들은 다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제 수업에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채찍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재밌어야 되는데.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조동사가 있네요. 조동사 뒤쪽에 원형 쓰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ing는 일단 탈락을 시키시고요. tour, to 이런 단어가 나왔죠. 투어가 뭐냐면 여러분 운행이죠. 운행. 지금 Museum's West Wing 서쪽 별관을 청소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the tour, 견학 아니면 운행 이런 거 다 괜찮겠죠? 견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서쪽 별관은 못 갑니다. 그럼 견학은 다른 섹션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거를 해도 모른다고 치면은 by the guide죠. 가이드가 깃발 들고 자 따라오세요 하잖아요. 그죠? 자 지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것도 하잖아요. by까지 나왔으면 수동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be diverted. 자, 현재 지금 서쪽 별관이 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견학은 우리 안내원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좀 돌아가시는 편이 좋으실 듯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입니다. will 원형, by 수동태. 중간에 이런 단어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문제. Reading the notes of the meeting. 회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고 나서 제퍼슨은 그것에 관련된 커멘트를 한 겁니다. 회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겠죠? 보통 우리가 기록을 읽고 나서 말할 때는 그거를 짧게 줄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briefly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for입니다. For only a short time.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잠깐 들릴게. 잠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in as few words as possible. 무슨 뜻인가요? 말을 적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생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생 때는요. 운동장에 모여갖고 항상 그 조회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죠? 열중셔 딱 하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 딱 잡고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거 하면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외치죠. 짧게 좀 해라. 짧게 좀 그냥.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briefly 이란 뜻이겠죠. 여기 적힌 거 많은데 그것들을 줄여갖고 몇 마디 안 되는 것에 대한 코멘트를 했다는 거죠. 그게 briefly예요.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이거 silent, 침묵, 말을 하는데 조용히 네,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대학교 나오면 끝난 겁니다. 대학교는 여러분 입학이에요. 대학은 항상 입학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admission to예요. 실제적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 어드미션 받았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어드미션 to 대학이 좋고요. 두 번째는 어드미션 to 다음에 뭐 공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럼 입장이라는 뜻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죠? 뭐 롯데월드 입장 혹은 입장권. A free admission to the Lotte World Amusement Park. 롯데월드라는 놀이동산의 무료 입장권 혹은 무료 입장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죠? 네. admission의 뜻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graduation 이런 단어들이 왜 안 되냐? to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admission은 왜 정답이 되냐? to랑 일단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정답이 된 겁니다. 다음 문제. Miss Green. Miss Green. 혹시 그 만화 캐릭터 중에 그 녹색 있지 않습니까? 그 귀 이렇게 있던 애. 네. 이름이 그린이네요. 이 사람은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On the lookout for individuals. 누가 잘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들의 업무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을 보고 있을까요? 특출난 사람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저 잘하네. 오. exceptional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예외적으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굉장히 매우 잘 업무의 능력이 매우 좋은 사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예외적으로 아니에요. seriously 이런 단어는 진지하게 또 중요하게는 뜻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공격적으로 아닙니다. 업무는 그냥 잘하면 안 되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exceptional이란 단어 자체랑 원래 well 되게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거 very 비슷한 단어 very 아시겠어요? 네. 다음 문제는요. 팀원들은 늦게까지 일하기로 했대요. into the night. 보통 이제 6시 정도 가야 돼. 근데 밤까지 일하기로 했대요. 힘들지 않겠어? Coming to the office on the weekend. 주말에 나올래? 평소에 밤까지 일할래? 밤까지 올래요. 주말엔 쉴래요? 라는 얘기죠. B라는 걸 안 하고 A는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일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쪽에 동명사의 형태를 쓰시는 게 맞고요. rather than은 A rather than B라고 해서 등위 접속사처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work, come 동사 형태가 ing는 아니기 때문에 A번은 정답이 안 되는 거였는데 rather than을 정답으로 고르시려면 A rather than B 일단 양쪽의 등위 관계 기억해 주시고 이거 안 하고 이거 한다예요. 뜻은 A번이랑 똑같아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다만 전치사기 때문에 얘는 명사나 동명사의 형태로만 A번은 뒤쪽에 등장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딱 한 번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 이 rather than이 문장의 첫 자리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첫 자리 rather than 그리고 ing 이렇게 나온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문장 첫 자리에 쓸 때는 진짜 instead of랑 거의 동의어로 가능하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첫 자리에 올 때는 instead of랑 거의 동격으로 전치사처럼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중간에서는 동명사냐 동사 원형끼리 병치됐느냐 이거 따져보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중간에 이 make sure란 단어 뒤쪽엔 여러분 that이란 단어가 숨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make sure that 그 다음에 주어가 everyone 얘가 주어예요. of his customers 전치사구죠.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 동사 아닌 거 지워. 동사 단수는 A번밖에 없죠. 근데 요게 주어인가? make sure 다음에 that이 있는지를 몰랐던 분들은 to be로 많이 가셨죠. 근데 항상 아셔야 될 건 make sure that 하고 주어 동사 오는데 이 that이 눈에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 주시는 게 맞겠죠. 네. 언제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냐면 전철 타면 종착역에서 많이 들으시죠. 그죠? 네. 뜨르르르. 이번 정착은 의정부 북부역입니다.
내리실 때 빠지실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시잖아요. 기장 그 분들께서.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영어로 한번 나오죠. This stop is 의정부. Please make sure that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before you leave the train. 나오잖아요. 네. 그거 안 들으셨구나. 전 왜 잘 아는 줄 아세요? 종착역을 졸다가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진짜. 제가 의정부만 30번 갔어요. 네. 너무 잘 알아. 이걸 까먹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Make sure that 기억해 주십시오. 선생님, 이거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음 문제. and가 나왔어요? 그리고 동사들의 형태를 바꾸는 문제입니까? 그럼 앞에 있는 동사를 볼게요. 현재형이죠. 현재형. 현재형 맞네. 그죠? 근데 and 뒤에 동사 쓰겠다는 것은 주어는 같다는 얘기죠. 여기가 단수니까 여기도 단수. 안 되고. 둘 중에 하나인데 대절이라거나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면 수동태는 아니겠죠. 나 그리고 hope를 수동태로 쓰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어쨌든 대절이란 대디하를 희망한다. 목적어 있으면 수동태 안 되겠죠. 능동태 hopes. 문제에서 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 and가 있고 동사가 보기를 구성했다면 다른 거 찾지 말고 and 앞에 동사를 찾아가라. 주어는 동일한 거죠. 주어, 동사, and 동사.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오랜만에 정말 써보네요. 분배 법칙. 그죠? 네. 다음 문제. Melanie Waters decided that 데디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To work for Everhill Incorporated was too good to pass on. 너무 좋아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뭐뭐라 이런 뜻이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투부정사와의 결합성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hance란 단어가 투부정사랑 가장 친하죠. 기회라고 하죠. opportunit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네. work for 하면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석하지 마시고 나 어디 다녀라고 할 때 I work for 하고 회사 이름 쓰시는 거거든요.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아서 남에게 넘길 수 없다. 그런 거 우리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chance. B번이죠. 그죠? 네. 자, 그다음 ordeal. 이런 거는 힘들거나 아주 불쾌한 시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ordeal. 다음 문제. even. 이 단어가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문법 용어로는 비교급 강조 어구라고 하죠. 비교급 강조 어구. 그래서 higher level. 물론 아주 가끔씩은 최상급하고도 어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부정관사는 어울리진 않겠죠. 네. 98%가 비교급이고 2% 정도는 최상급인데 최상급에서는 더가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even the most difficult question 그리고 더도 여기 안 붙어요. even the most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연사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질문에도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uneven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관사 쓰고 강조 쓰고 격 고르는 문제가 급을 고르는 문제 나오면 이거는 even 비교급 강조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even 말고 비교급 강조하는 어구로 자주 출제되는 단어가 much, far, still, a lot 이런 단어들도 다 비교급 강조어구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되 even도 빈도수가 높은 단어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They increased the budget for the police.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죠? 네. 경찰의 예산이 늘어나서 도시에 있는 범죄의 양을 줄였대요.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확보됐으면 일단은 많이 그 인력을 쓸 수 있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많이 줄었어, 조금 줄었어 이런 느낌인데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많지 않다란 느낌을 고르셔야 돼요. 이게 딱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의 어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고작 중간 정도 줄였네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only라는 느낌은 많다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라는 것의 반대는 중간이나 적단 쪽이거든요. 그래서 moderately, only moderately. 에게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고작 반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prohibitively는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도나 양이 크다는 얘기겠죠. 어색하겠죠? 네. 다음은요. 이건 여러분 그냥 수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빈번히 출제되고 있는데요. have yet to. 그래서 뭐뭐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 그래서 원래는 not yet. 아직 하지 못했다죠. 이거랑 have to. 이걸 합한 건데 중간에 not이 사라지면서 have yet to.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yet이 들어갈 수 있으면 요로기를 통해서 아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C번이고 빈번한 빈도수를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어요. 다음 문제. 4개 보기에서 with라는 전치사와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단어들 with와 결합이 아예 없습니다. merge가 뭐죠? merge가 뭐지? 네, merge는 합병하는 거죠. A란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하다. 그러니까 결국 얘와 누가 합병한다는 느낌으로 with 아니면 between 같은 전치사가 잘 나와요. 중요한 건 전치사가 붙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겠죠. 네. 이 회사와 이 회사가 합병했습니다. merge with blah blah. 아니면은 합병이 있었습니다. between A and B. 그런 식으로 정답이 되는 단어예요. 이 문제는 해석이 아니고 with가 나오고 보세요. 회사 이름 나오잖아요. 합병. 그죠? 네. 참고로 그러면은 인수가 뭐죠? 인수? acquire. 이거는 전치사 없이 바로 회사 이름 나올 수 있습니다. 인수 및 합병이죠. 얘는 전치사 붙고 얘는 안 붙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large number of 상당수의 블랭크인데 saleswoman이에요. saleswoman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영업사원이죠. 영업사원은 이거 보시겠어요? 이거 보시겠어요? 다양한 종류의 고객한테 뭘 줘야 되는 거죠? 선택권을 주는 거죠. 종류, selection. selection 나오면 반드시 sales, product 이런 느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안 되냐? equipment는 왜 안 되냐? A number of 뒤에는 여러분 복수명사 와야 돼요. 이건 불가사의야. 말도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미리, 전에 뜻 다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건 the rest of his team 이게 명사예요. 명사보다 앞에 쓸 수 있는 전에란 뜻을 전치사로 골라내시는 거죠. ahead of는 전치사인데 나머지는 막 부사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around는 뜻이 다르겠죠. around는 이렇게 주변이란 뜻이죠. 그죠? 이 사람은 컨벤션 센터를 팀원들 나머지보다 더 먼저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둘레 around the rest of 그죠? 네. 강강수월래 하십니까? 아니겠죠? 네. 뜻이 비슷한 단어들끼리 전치사, 나머진 부사. 얘도 부사구죠. in advance도요. 답은요. 그 다음에 the latest survey.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신 조사에 따르면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건 전치사. A번, C번, D번. providing that은 여러분 if의 동의어입니다. 근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게 지금 왜 쓰는 상황인가요? 인용한 거죠. 내가 조사한 결과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을 인용할 때 쓰는 것이 바로 according to예요. 이걸 그냥 따르면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인용할 때 쓰는 전치사라고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뒤쪽에는
survey, data, statistics, 아니면은 according to the journal, a book 이런 거. 책, 서적,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인디 이벤트 오브는 여러분 if를 명사, 전치사로 바꾼 거죠. 뭐뭐인 경우에. 그죠? 조건을 건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원인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엔지니어들은 뭘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거겠죠. 저 엔지니어들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죠. 근데 뭘 보여줄 거래요. 특히나 any perceived fault in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건물의 공사에 있어서 그 어떤 그 실수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감지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무엇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엔지니어니까 딱 봤을 때 열심히 하겠다는. 그거 잘못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들의 바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적인 모습? 이 단어랑 여러분 되게 잘 어울린다는 걸 알아두시면 합니다. 이 initiative,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취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딱 하기로 결정했으면 절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 추진력이란 뜻이죠. 진취적인 모습. 그죠? 할까 말까? 그게 아니죠. 결정해! 바로 해! 적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건물에 무슨 문제라도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show initiative. 이거는 추진력, 결단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initiative는 다른 뜻으로는 여러분 plan의 뜻도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initiative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나왔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명박 정부 때 수능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한다고 해서 만들었던 시험이 이 NEET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지금 없어졌어요. 이거는 바로 전직 대통령의 Education Initiative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show some initiative. 아주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결단력 있는 모습, 그런 걸 보여줬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initiative요. 네. 자, part 6는 우리가 흐름을 잘 따져서 푸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reclusive director. 은둔형 감독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 감독이나 막 활발히 활동하는 감독의 반대말이죠. 숨어서 영화 만들고 막, 그죠? 네. 새로운 영화를 드디어 완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영화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나서 은둔형 감독인 이안 켈리가 새로운 영화를 항상 새로운 거 나올 때 여러분 릴리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시란 뜻이죠. 새로운 영화를 출시한다. 릴리스는 뒤에 new가 붙으면 다 돼요. 앨범, 북, 무비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은둔형 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출시했다는 것에 영화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업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죠? 네. 그 영화의 제목 같은 거 나오고 있죠. This is blank the fifth movie. 5번째예요. 아직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has made in the past 2 decades. 영화 감독이 20년을 했는데 5편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20년? 거의 임권택 정도의 감독인데, 그죠? 네. 서편제 만드신 분 많습니까? 네. 20년 동안 5번째면 이렇게 겨우 에게 온니. 느낌이 여기서 왔어야죠. 그리고 첫 번째 겁니다. 지금 6년 만에는 또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 느낌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겠죠? 지금 은둔형 작가가 작품을 냈다는 것에 영화계가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As a result,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영화계의 사람들은 뭐뭐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시제를 묻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뭔가요? 현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영화 만드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예측과 전망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현재 상황에서 앞을 바라볼 때 쓰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현재 시제죠. 현재에서 익스펙트를 쓰게 되면 그게 앞으로 내려본다는 내용이잖아요. C번이 되는 거죠. 과거가 왜 나옵니까? 과거. 이건 현재 완료도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잖아요. 이건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C번이 맞습니다. 두 번째 거. 케네디에게서는 케네디요? 네, 대통령은 아니겠죠. 네. I'm writing this letter in response to the telephone call you made to our main office today. 어저께 본사로 전화 주신 것에 대한 답변차 이 편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답장의 형식인 거죠. I would like to apologize. 사과의 편지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의 편지예요. For the unfortunate incident you had. 당신이 겪었던 그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With one of our salespeople. 영업사원 중 한 명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저희가 사죄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과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언제? 월요일 아침. 월요일도 on이고요. 구체적인 날짜에 구체적인 시간대까지 들어가도 on입니다. 항상 구체성이 들어가는 순간 on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 모닝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도 모닝은 in이고 구체적인 요일과 함께 들어가는 모닝. 구체성이 부과될수록 on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사람 뭐 잘못했는지만 한번 따져봅시다. 그죠? 우리가 사안에 대해서 look into 조사해 봤고요. 알아냈습니다. determine이라는 것은 to find out something이에요. 뭔가를 알아낸다는 뜻이 더 우선적인 뜻이에요. Who was working at our store?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 실수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의 고용 상태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회사는 그 사람이 그만둔 거나 잘리더든지 했고요. 더 이상 우리랑 일을 하지 않습니다. I am apologize to you in person. in person이 뭐죠? 직접 만나 뵙고 사죄 드릴 수 어허나 그래서 지금 대신 편지를 쓰는 얘기죠. 만나 뵐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대안책이겠죠. unable. 그죠? 네. 게다가 사과로 끝나는 건 저도 그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말로만 하는 사람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 이거 내가 가서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좀 좋은 그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한번 가보서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항상 전화 와요. 진짜 고마워요. 밥 한번 살게요. 밥 한번 살게요. 전 그런 걸 정말 싫어해요. 그냥 사든지, 하여튼 말을 말든지 해야 되는데, 좀 화났어. 좀 쌓인 게 많아갖고. 네. 게다가, 쿠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50 줘야 됩니다. 왜요? 직원의 실수로 고객이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면, 뭔가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죠? 컴펜세이션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번에 쇼핑할 때 쓰란 얘기인데, by the date, 언제까지, 뒷면에 명시된 날짜까지. 명사 꾸미는 분사. 근데 date가 indicate 하는 건 아니겠죠? 명시된 날짜겠죠? 과거 분사. 목적어도 없잖아요. A번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 뭘 잘못했는지는 되게 궁금하다. 그죠? 네. 뭘 때렸나? 네. 고객을 때렸나? 네. 그러진 않았겠죠? 어쨌든,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편지의 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7월 27일 시험 예상 문제들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되 여기서 막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면 시험장 가서도 그렇게 푸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풀이를 했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십시오. 실제 시험장 가셔서도 단서 파악과 출제자 의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빨리빨리 40문제 13분 안에 푸는 사실 노력이 돼야지 900점 이상의 어떤 그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Part 5는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르게 잘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가급적이면 안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해석이 들어가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7월 27일 시험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모든 점수 다 획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예상 특강의 문제들과 새로운 강의들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